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롯데 로지스틱스에서는 덕평 물류센터에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물류센터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하림에서는 물류, 사육관리, 생산관리 분야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관련 학과 전공자와 해당 업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2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인텔레서비스에서는 LG U+, 모바일 부산센터에 정규직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상담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17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는 청주 지점에 하이플래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또 유관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2월 18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번 시간에는요.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의 진선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는데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저희 학교가 좀 학교가 높은 곳에 있는데 네. 정말 눈길에 비탈길에 썰매 타는 것처럼 네. 미끄러져서 내려왔는데 아이고. 또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다치면 어른들은 큰일 나죠. 미끄러움 걱정부터 하는데 네. 우리 학생들은 천진난만하네요. 자, 특성화고 진로 수업 오늘은 좀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졸업 전에 마지막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3학년들 그리고 이제 내년 3학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아마 기말고사 끝난 우리 2학년 친구들 1분 스피치 면접을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 맞이하는 아마 관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합격을 부르는 1분 스피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볼 때 사실 이 1분 스피치가 가장 긴장되고 사실 저는 그 1분 스피치에 대부분이 결정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니까 더욱더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1분 동안 사실은 많은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말을 많이 할 거라고 사실 듣는 사람도 크게 기대하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인상을 첫 번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첫 번째 소개가 되었든 면접이 되었든 우리 1분 스피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1분 스피치를 좀 많이 어려워하나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학생들은 저 소개팅이라도 해보고 뭐 이런 단계가 있고 이러는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사실은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했지 어딜 가서 자기를 짧게 소개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해본 경험이 많지 않지요. 네. 그냥 뭐 안녕하십니까 뭐 사실 요것도 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요런 어떤 그 정교화된 문장으로 자기를 소개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보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팁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1분 스피치의 생명은 이것이다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딱 처음 배웠을 때 사람들이 제 얼굴을 처음 딱 보면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이래서 제가 되게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는 1분 스피치에서는 내용보다 이미지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러면은 뭐 예뻐야 되나요? 뭐 비주얼로 다 결정나는 거면은 저는 그러면 뭐 이 인생은 망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또 막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1분 스피치에서 뭐 눈, 코, 입이 예쁘게 생기고 뭐 다리가 길고 키가 크고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면접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만한 열정을 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지에 대한 너의 열정과 너의 역량을 짧고 굵게
순간적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첫인상을 잘 시작을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지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고민하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일본 스피치를 할 때 호감을 준다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우면서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면접관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일본 스피치 역시나 좀 면접에서의 많은 걸 좌우하겠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면접을 가면 되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점수를 매겨서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면접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체계적이지 않을 때도 사실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요. 선생님, 면접 갔는데요. 질문 몇 개 안 했어요. 선생님 뭐 어떻게 네. 결정이 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면접을 봐오시고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은 짧은 순간에도 좀 사람을 보는 그런 어떤 해안을 좀 가지고 있으시기도 하고 한두 마디로도 사실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지혜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학생들만 봐도 사실은 대부분의 성품이나 성적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면접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너무 면접이 간단했다, 단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불만들은 종종 있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1분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비주얼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호감을 주느냐 아니냐, 그 인상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첫인상이라고 할 때는 뭐 다 같이 예쁜 사람만 회사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미스 코리아 회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아마 학생들이 그 이미지 메이킹 시간에 많이 들었을 예. 겁니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인데요. 목소리, 그다음에 표정, 그리고 태도, 자세, 또 어떤 이제 말을 할 때 이런 제스처, 이런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만으로도 93% 정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멋지게 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풍겨야 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내 에너지가 이 젊은 고등학생 고졸 취업자로서의 에너지가 얼마나 씩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 전달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네!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하는 거랑 네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는 거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도 표정도 제스처나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까지가 이 1분 스피치 안에는 함께 포함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좀 올바른 방법들을 좀 숙지한 후에 많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첫인상을 주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우선 목소리인데요. 오늘 조선 아나운서도 감기 좀 걸리신 것 같은데 살짝 그쵸?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나 뭐 이런 뭐 스튜어디스가 되는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볼 때는 좀 중점을 두어서 제가 지도하는 부분은 이제 너무 아기같이 얘기하는 거. 선생님 그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렇게 아기같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회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지양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너무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좀 오버 페이스가 되면 안 돼서 그냥 아주 학생답게 조금 씩씩하게 발표하는 그런 습관을 좀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보이스 코칭은 전문가들도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학생답게 씩씩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저희 학생들이 오늘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끝났거든요. 네. 그럼 너네 뭐 할 거야? 그럼 전부 다 노래방에 가겠다고 해요. 근데 네. 노래방에 가면은 막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고 막 말 달리자 막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면접을 준비하기 6개월 전부터는
소리를 지르는 노래는 하지 말아라. 샤우팅은 좀 금지하는 걸로. 네네네. 네. 그것도 사실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기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목소리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그러면 좀 자신감 있고 또 네. 씩씩하게 내는 걸로 하고요. 이것 말고도 좀 다른 비언어적 표현들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표정인데요. 네. 왜 그 미스 코리아들이나 이렇게 좀 앞에 나서는 이런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 보면 항상 웃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학생들 그게 제일 어려워합니다. 사실 좀 학생들이 요즘 되게 시크한 표정을 많이 짓거든요. 네. 너 화났니? 그럼 아니요, 저 원래 그런데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웃을 수 있는, 사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은 지속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밝게 계속 웃을 수 있는, 선생님 여기 경련이 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꾸준히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또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스웨그가 넘치는 노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네. 단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자꾸 선생님 하다 보면 자꾸 랩이 나와요.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손짓발짓 하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제스처들도 이왕이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제스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바른 공수 자세를 하자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표정, 태도, 네. 제스처, 뭐 여러 가지 목소리와 함께 주의해야 될 점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이 부분들은 모든 면접자들한테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도 좀 특성화고 친구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특성화고 친구들에게 가장 강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어리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풋풋하죠. 막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저렇게 애기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일을 시키나요? 이런 말씀들도 네. 실제 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르치면 뭐든지 흡수할 것 같은 그런 흡수력을 가진 에너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른들을 흉내내려고 하거나 성숙해 보이려고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이답게 학생답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오면은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준비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깔끔하고 학생다운 모습이 제가 봐도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쵸? 네. 네. 이렇게 좀 비언어적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언어적인 표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네. 내용이 일단은 또 이제 어른들의 귀에는 저 학생이 저렇게 예쁜 자세로 들어왔는데 멋진 자세로 씩씩하게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까요?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정보나 자질들을 막 충분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한 번에 딱 평가하시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행이나 어떤 이제 말하는 자세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스피치보다 좀 순발력 있게, 전달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 적어도 이 1분 스피치 안에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딱 알고 있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한 가지, 이 두 가지 정도는 제가 꼭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주 해당 직무에 이 업무에 와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어필 한 가지, 요렇게가 꼭 호감을 얻을 수 있는 1분 스피치로 완성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짜봐야겠다라고 그렇죠. 해놓고 막상 이제 내 이야기를 1분만큼 스피치를 짜려고 하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걸 학생들도, 말을 해야 될지. 선생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라고 해요. 근데 요즘 이제 하도 뭘 많이 사용하고 쓰다 보니까 사실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공기업, 대기업을 준비할 때는 사실 저희가 너무 이렇게 꾸민 듯이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거의 한 70~80%는 중소기업에 많이 갑니다. 네. 인원이 작고 또 회사가 좀 가족적이고 또 이제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을 좀 많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조금 가족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좀 편안한 자세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의 풋풋한 그런 강점을 통해서 좀 많이 이제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체계적으로 준비시키는데 첫 번째는 이름을 좀 한번 활용해 보자. 자기 이름을. 예를 들면 뭐 이제 제 이름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그럼요. 미스 코리아. 저도 면접 볼 때
그 미스 코리아 노래를 제가 불렀었습니다. 이런 네. 노래가 있어요. 요즘 세대에 잘 모르는데 네. 아름다운 꽃인 선미 곱게 곱게 피었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요. 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건 합격이었어요. 네,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친구들한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뭐 삼행시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름이 뭔가 이제 이렇게 좀 특이한 이름이거나 아니면 너무 평범한 이름이거나 하면은 뭔가 좀 은유할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를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저도 이제 자기소개 같은 것들 들어볼 때 이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유사한, 유추 가능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쓰거나 아니면 뭐 한문 이름 같은 경우는 뜻을 풀이해서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해서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우리 친구들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직 10대들이다 보니까 막 스피치의 왕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물론 진지하지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솔직한 모습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름을 이제 해보고 선생님 또 이름으로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뭔가 좀 그 회사의 인재상이나 회사의 직무,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을 기반으로 해서 좀 연관성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해 보자. 그래서 광고 카피라든지 아니면 이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제 제목들이라든지. 또 회사의 홈페이지를 좀 낱낱이 잘 찾아보다 보면 그 회사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좀 써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친구들 중에 뭐 관광 상품 플래너가 되고 싶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가슴으로 세상을 여는 지원자, 뭐 진선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작을 하기도 하고 예. 한마디지만 사실은 조금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나면서 이 친구가 정말 좀 이런 여행사에서 일을 할 때도 좀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상투적이거나 너무 많이 들은 말 아닌 걸로 이제 고르다 보면 네, 확실히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시켜보다 보면 하다 보면 저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똑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가 사실은 뭐 어른답지 않은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네. 서로 평가를 많이 해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좀 너무 가볍지 않고 또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너무 무리수만 아니면 사실 전 다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1분 스피치 비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우선 그 당일 시간에 따라서 자기소개 시간이 이제 짧게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생략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생략이 되더라도 자기가 1분 스피치를 준비한 게 있다면 마지막에 이제 꼭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이제 면접 끝났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그럼 그때 또 얘기하면 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 1분 스피치 준비했는데 안 시켜서 못 하고 왔어요. 막 억울해하는데 어느 타임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대신 이제 짧고 굵게 뭐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짧고 굵게 하되 딱 이렇게 귀에 딱 꽂히게 하려면 조금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너무 틀에 박혀서 이제 서로 보통 이제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오셔서 취업 캠프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하세요를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이 짧은 1분 동안 서론, 본론, 결론도 우리 학생들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럼요. 이거 다 하려면은 또 너무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결론을 딱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결론만 먼저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시간을 좀 봐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1분 스피치 딱 1분 해보세요라고 하지 않고 뭐 한 30초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냥 뭐 자기소개 해보세요 해서 한 두세 문장 듣고는 이렇게 끊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무조건 저도 처음에 임팩트 있게 터뜨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시가 좀 있을까요? 네네.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저희
저희가 서론, 본론, 결론 이제 3가지 정도.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법칙에 숫자 3의 마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그냥 어떤 이사 업체가 자기네 회사를 소개한다 할 때 뭐 가격이 싸고요, 이사를 빨리 해주고요, 줄줄이 얘기하면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자,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첫 번째, 시간과 수고가 절약됩니다. 두 번째,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이사 후 설치 서비스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이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스트레스가 아닌 설레는 새 출발로 이사 서비스를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네, 이야기할 수 깔끔하네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는 유명한 강사분들의 소개를 제가 조금 몇 개 찾아봤더니 네. 유명한 그 역사 강사 중에 설민석 강사님이라고 네. 있으세요. 이분 나와서 인사하시는 거를 보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잘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21년 동안 이 땅에서 한국사 강의를 해온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네,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걸 들어보시면 청중을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전문성을 얘기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그냥 이름을 설민석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설민석입니다. 그러니까 액센트를 어디에 주느냐만으로도 사실은 귀에 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만을 깔끔하게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예. 그래서 1분 스피치의 가장 핵심은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시를 좀 만나봤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1분 스피치를 할 때 이런 장점들을 받아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호기심을 좀 갖게 하는 게 좋죠. 그쵸.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서류를 보시면서 자, 자기소개 간단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는데 재미가 없어. 그리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중얼중얼거려. 예. 이러면 이제 이미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나오고 호기심 있는 면접 질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학생답고 귀엽게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여학생이어서 네. 이런 깔끔하고 귀여운 것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찬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되게 귀엽고 깜찍한데 좀 오글거린다고 애들이 오늘 눈이 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예. 하나 해드려 볼게요. 저희 아이가 이제 막 그 루돌프 사슴코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루돌프 사슴코처럼 어떤 기업에 복을 가져다 줄 산타 같은 그런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 이렇게 보시던 사장님께서 산타요? 나 산타한테 선물 받은 지 오래됐는데 어떤 선물 줄 거냐고 예.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친구가 저는 선물을 3가지 드리겠다고 네. 이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크게 다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으로 회사에서 걱정을 끼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원으로 사장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썰매의 주인이 되어서 제가 학급 부회장 하면서 리더의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이 회사에 와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타가 올 거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사장님이 저를 뽑으시면 어떤 선물이든지 제가 선물을 줄 사원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응할 네. 수 있도록 와. 늘 성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분 스피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사장님이 오늘 내가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산타를 만난 것 같다. 네.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주셨답니다. 네. 그래서 1분 스피치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했었지만 저희 친구들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준비를 하면 짧은 순간이지만 더 이상 면접 질문을 하지 않으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면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네. 1분 스피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지네요, 그 친구. 네. 지금 또 멋진 직원이 되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직종이나 또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서 그 어울리는 스피치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직종에 따라서 또 직무에 따라서 좀 직종이 예를 들어 뭐 영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발랄하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발랄한 스피치도 가능하겠지만 또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직, 재무직 또는 이렇게 뭐 기계를 다루는 어떤 이런 직무라면 또 너무 발랄하고 너무 이렇게 그래 보이면은 또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직무나 직종에 맞는 스피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기심을 유도해야 된다. 뭔가 이 친구한테 관심이 갈 수 있고 자꾸 질문해보고 싶고 그런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실 우리 친구도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이제 주의 사항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너무 가벼워 보이기 위해서 뭐 같은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뭐뭐와 같은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은유나 비유를 쓰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안개꽃 같은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개꽃이 보통 이제 꽃 주위를 밝히는 예.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겠다. 약간 이제 이런 걸 비유하려고 예를 들어줬더니 이제 뭐 별의별 꽃이 다 나옵니다. 막 꽃말에 뭐 장미꽃, 백화, 뭐 국화 다 꽃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꽃 얘기하면 아마 회사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은유가 가능한 버전도 하나 준비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담백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 준비를 해서 좀 면접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들 컴플렉스 하나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전전긍긍하느라 오히려 면접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학생들이 사실은 아까 이제 목소리도 얘기했었고 네. 뭐 이제 이렇게 고수 자세도 얘기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정말 태어날 때부터 허스키 보이스. 네.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맨날 울면서 그래요. 선생님 저 이 목소리로 면접 가면 들어가자마자 인사하면 잘릴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음성을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딱 들어가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누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냐고. 저는 이렇게 허스키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오히려 장점 삼아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너무 크고 귀에 잘 들리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교실에서 소리통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업무를 하는 중에는 조용히 묵묵하게 있겠지만 뭔가 전달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저희 학급에 있던 친구 중에 정말 손가락이 못생겼던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로 아저씨 손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기업의 면접을 보러 갔었거든요. 먼저 손을 쫙 펼치면서 제 손은 이렇게 못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못생긴 손이고 거친 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숨기려고 하기보다 자기에게 있는 단점을 먼저 보여주고 강점으로 전환시켜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1분 스피치에서 더 플러스 점수를 맞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점을 무기로 만드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좀 이렇게 1분 스피치라고 확실하게 이름을 딱 정했을 때는 이 1분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면접자들이 뭐 오랫동안 얘가 혼자 하는 걸 듣고 싶으신 건 아닌 거거든요. 네. 이제 서류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뭐 아니면은 자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1분 소개부터 해볼까요? 보통 이런 정도기 때문에 시간을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분 스피치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것만은 1분 스피치 때 하지 말아라. 딱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네. 제가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너무 비유를 많이 하려고 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담백하게 준비하면서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같이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뭐 해봤습니다를 줄줄이 나열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열하는 정도는 사실은 여기 면접장에 와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 경험을 가지고 이런 스펙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한두 가지 정도 짧고 굵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백하고 좀 솔직한 소개,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 주의하면서 같이 저희가 한꺼번에 자기 스펙을 이야기하고 한두 개 정도 경험을 꼭 이야기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의 근거가 좀 될 수 있게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보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야지 믿음이 가기 때문에 신뢰감을 훨씬 가질 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회사 직무와 경험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하는 것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1분 스피치 작성법도 알아볼까요? 네, 그래야 되겠죠. 보통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법칙으로 이야기하면 좀 빠르게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드릴 법칙은 PER이라는 법칙인데요. 네. 보통 이제 첫 번째 P는 퍼포먼스의 약자고요. E는 에피소드의 약자이고 R은 레솔루션의 약자인데 보통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뭐 거창하게 막 노래를 하거나 몸으로 막 표현하거나 이런 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뭐 명언이나 이니셜로 좀 센스 있게 아까 우리 이름을 좀 활용했던 예. 것들처럼 그렇게 하거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말로 관심을 끄는 것 요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빠르게 일 처리를 하고 남다른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퍼포먼스로 만들어 보면 저는 3S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스피드. 둘째, 센스. 세 번째, 신시어리티. 이래서 좀 영어로 얘기하면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임팩트가 전달을 있네요, 확실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좀 효과적으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들어간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리졸루션, 이건 뭘까요? 네, 이건 이제 본인의 의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심. 저는 이런 결단과 결심으로 회사에 왔습니다. 자신감과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목소리랑 어떤 이제 액션, 행동, 자세. 그래서 정말 이제 눈빛에서 에너지가 막 발산이 되면서 진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오면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면접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1분 스피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두서없이 그냥 줄줄이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전달력을 가지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좀 자기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듯이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야기하듯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준비해서 어떤 위대한 스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천하고 습관적으로 준비해서 좀 체계적으로 성공 취업을 위해서 잘 이 관문을 거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열정으로 알찬 소식 전해주신 진선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